저는 덕유산 국립공원이고요. 제 시험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환경동아리 14명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실외에서 진행되는 걸로 할 거고요. 배경은 저희가 부천동 계곡 앞에서 하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해설할 때에는 2인 1조가 기준이 돼서 들고 하지만 오늘은 부득이하게 혼자 나와가지고 이제를 사용하는 점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덕유산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박진입니다. 우선 해설에 앞서서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저를 잘 따라오시고요. 혹시 다친 친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어디서 왔어요? 설춘고등학교 1학년 환경동아리 친구들이군요.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때요? 좋아요. 좋죠. 좋은 날씨지만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쌀쌀하죠. 12월이라 그런가 굉장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같은 계절을 뭐라고 부르죠? 겨울. 맞습니다. 겨울이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계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저와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처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사계절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제일 먼저 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봄, 새로운 것을 보라. 볼거리가 많아 봄이고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계절,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불러들인다의 뜻의 여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은 왜 가을일까요? 푸른 숲에서 알록달록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해서 가을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계절, 겨울은 추운 겨울을 집에 머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계절이라고 해서 겨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화려하고 눈부셨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자연은 숨겨져 있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화려했던 자연의 모습에 숨겨져 있던 겨울처럼 자신의 몸 색깔을 변화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자 한반도 특산종인 금강어치입니다. 네, 금강어치는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된 작은 물고기라는 뜻으로 금강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고요. 작은 물고기라는 뜻의 모치라고 해서 금강모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금강모치는 1급수를 나타내는 환경 지표종이자 덕유산 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깃대종이란 특정 지역에서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인 특징을 잘 반영한 야생 동식물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종을 깃대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10년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으로 지적된 만큼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물고기예요. 연평균 수온이 20도를 넘지 않고요. 산소가 풍부하고 자갈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특징입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춘 곳이 부천동 계곡이니 금강모치가 살기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금강모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교구제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그린 교구제고요. 이 교구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강모치는 계곡의 중간, 여울에서 알을 낳고 생활을 합니다. 혹시나 계곡물에 떠내려갈까봐 돌과 돌틈 사이에 접착성이 있는 끈적끈적한 알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엽새우나 날돌의 애벌레, 후소곤충과 갑각류를 먹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보이는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보이시나요? 이 물고기는 금강모치의 천적, 산천어와 무지개송어를 이야기합니다. 금강모치보다 무려 10배나 큰 덩치를 자랑하는 천적으로 금강모치는 먹이 생활을 하며 자기 천적을 피해서 하나의 2년 정도가 지나면 하나의 커다란 어른 금강모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총 몇 마리의 금강모치가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살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7마리죠. 이 7마리의 금강모치는 모두 수컷입니다. 4월에서 5월 산란기가 되면요, 암컷 1마리와 수컷 7마리, 1대7의 비율로 산란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금강모치는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혼인색이죠. 암컷과 수컷 모두 혼인색을 띠면서 수백 마리의 금강무치가 실타래처럼 어우러진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내지만 그 화려함 때문에 다른 천적들의 눈에 띄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1대7의 비율을 거쳐서 하나의 산란 과정을 거쳐서 어른 금강무치가 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10cm가 넘는 종이 없을 만큼 굉장히 작아요. 실제 금강무치는 5cm에서 6cm, 우리가 손을 쫙 폈을 때 두 번째 손가락 크기만큼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강무치, 정말 이름만큼 작은 물고기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금강무치가 산란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건강한 금강무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후 환경 조건이나 오염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그리고 계곡 유실에 따른 흙탕물로 인해서 금강무치는 개체수의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막고자 국립공원에서는 최근 금강무치 치어를 방류하거나 금강무치의 천적인 산천어와 무지개 송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을 금강무치에 위해 해줄 수 있을까요? 계곡에 들어가지 않고요. 쓰레기 버리지 않고요. 계곡에서 야영하지 않는 것. 어려운 거 하나 없죠. 이렇게 작은 실천이 자연을, 금강무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환경 동아리인 만큼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외래어종 제거 사업 했을 때 봉사활동으로 신청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죠. 이렇듯 금강무치 한 마리가 큰 금강무치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국립공원은 금강무치뿐 아니라 금강무치 주변의 다른 동물들도 함께 자연의 길에서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숲길을 뛰어놀고 싶은 고라니와 멧돼지,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놀고 싶은 하늘다람쥐,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광릉 요강꽃, 수달과 금강무치처럼 깨끗한 계곡물에서 논일고 싶은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국립공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의 길에 서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연의 이 길이 미래의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미래가 함께하는 이곳, 국립공원은 인류가 생각해낸 최고의 아이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최고의 아이디어가 현재의 길에서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연,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더뷰상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박진이었고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연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